예, 안녕하세요. 한국태화영리학 학장 태화입니다. 오늘은 타로를 이렇게 조금 공부하신 분이 구성학이랑 육효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구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타로도 뭐 종류가 많죠. 유니 타로도 있고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동양 타로도 있고 또 뭐 성인 타로라고 해서 속궁합 보는 타로도 있고 또 오쇼젠 타로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타로가 있죠. 가장 물론 많이 쓰이는 거는 유니버설 레이트 유니 타로입니다. 겨울양아 둔당아 거기에서 이렇게 처음 나와서 TV 방송에 한번 타로를 타니까 타로는 다 유니 타로인가 보구나 해서 우리나라에 아유 죄송합니다 번지게 됐죠. 그런데 그분이 뭘 물었냐면 구성학은 뭐냐면 사람의 이제 연월일시의 구성 숫자를 뽑아서 이제 이제 본명성 그렇게 해갖고 9개의 칸에다가 이제 또 이제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풀이를 하는 일시반은 전법이고 연월로는 뭐 그 사람의 큰 틀의 운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시간 단위의 이제 전법을 사용해요. 2시간 단위. 그러니까 뭐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12지지 시간법을 쓰기 때문에 2시간 안에 온 사람의 그 점의 일시반은 똑같이 명반이 나옵니다. 명반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똑같으면 본명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나이가 상징하는 숫자가 똑같아요. 점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가나 이런 데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다 똑같잖아요. 어떤 분은 생월도 똑같아요. 생월, 뭐 8월이다, 7월이다. 생월도 똑같고, 일도 똑같은 분이 있지만 생월도 똑같은 분도 많죠. 그러면 똑같은 나이가 오면 한 분은 뭐 연도를 쓰고 한 분은 월을 써라 이렇게 해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뒤에 게 잘 안 맞아요. 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육효도 되게 좋은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구성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성학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육효도 되게 좋습니다. 육효도 되게 좋은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학습 시간. 그러면 뭐 사주도 배우고 구성학, 육효, 타로도 종류별로 몇 가지 다 배울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정확하게 모든 걸 습득한다는 건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참조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이걸 업으로 하고 뭐 1, 20년 한 게 아니니까 다 뭐 공부도 해보고 각 분야를 다 공부를 하고 안 쓰는 것도 있고 또 나한테 맞는 걸 또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동양 타로죠. 타로도 개발도 해서 연구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육효, 타로, 구성학, 뭐 육임, 김은동가 이게 전보는 관법을 많이 배운다고 점이 잘 맞냐? 이거는 똑같잖아요. 뭐 태권도 좀 몇 달, 뭐 우슈 몇 달, 뭐 합기도 몇 달, 뭐 이렇게 한다고 싸움을 잘하게 되냐 이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취미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업으로 하고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타로를 하라고 합니다. 육효 제가 엄청 잘하고요. 되게 좋아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손님 중에서 뭐 아이고 감기 사주 보러 왔어요. 뭐 타로 보러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육효 보러 왔어요. 뭐 구성 일시반으로 봐주세요. 6인 보러 왔어요. 근데 일본식 아부테산 뭐 그런 6인 말고 중국 정통식으로 해주시고 삼전사가 뽑는다 검사 받으세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저 김은동가 보러 왔는데 영국 김을 할 때 좀 그거 명반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이냐?
손님들이 찾는다는 면에서는 타로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타로를 하라고 하는 거고, 유니 타로도 하지만 그래도 동형 타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타로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경쟁력 있는 타로, 한국형 타로, 동양 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스님이나 무속인인 경우에는 특히 동양 타로를 하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한국적이거든요. 조상신도 나오고 이렇게 제사도 나오고 천도제도 나오고 정말 한국적입니다. 물론 뭐 육효로도 귀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전법이 있는데 문제는 손님이 육효를 찾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영어나 중국어 이렇게 좀 사람들이 찾는 거래야지. 우간다어, 에스키모 훌륭하죠. 우간다어, 에스키모 뭐 콩고 여러 개 하는 거 중요한데 그걸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냐 이거예요. 아니 그리고 역학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10년, 20년 공부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용신차자 10년, 뭐 육효, 구성화 뭐 오는 거 다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자신이 없어서 많이 여기저기 배워요. 좋다는 거 다 배워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실전을 해봐라. 그리고 공부를 해놓고 몇 달 안 쓰면 또 까먹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1년 2년 지나면 다 까먹으면 배웠다는 기억만 남는 거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학문의 분야가 너무 많아요. 분야가 많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서양 점선수를 해야 된다. 아니다. 저쪽에 뭘 해야 돼. 그래.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사주 보러 왔어요. 이렇게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사주를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김문농갑이나 유기미 또는 뭐 자미두순이 또 점성술인이 굉장히 적중률이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주를 잘 못해서 그래요. 가장 적중도가 높은 게 사주입니다. 푸는 실력을 높이면 사주만큼 정확한 건 없죠. 물론 사주는 큰 틀을 보는 거예요. 큰 틀. 그러니까 그거는 점을 같이 쓰는 게 현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유 이번에 뭐 이사 가야 되는데 이쪽 집에 가면 좋나요? 이런 거를 사주나 기문농갑이나 유기면 이런 걸로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 점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유김도 점적인 요소가 있고 유김 사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주만으로 말씀드린 거죠. 자미두수도 뭐 명학이죠. 사주 보는 것 같으면. 기문도 홍국 기문은 명학인데 명학은 큰 틀을 보는 거지 그런 점적인 요소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점적인 학문을 써야 됩니다. 물론 그런 점적인 학문이 이제 아까 말했던 질문했던 뭐 육효, 구성학 이런 거예요. 물론 유김, 기문도 점적인 관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수준에 올라가는 데는 또 많은 또 임상과 수준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타로를 해라. 타로의 적중률이 아니 점은 다 똑같다니까요. 점은 믿고 하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 점이 최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합기도가 최고예요, 태권도가 최고예요, 뭐 태극권이 최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지 분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얼마나 잘 쓰냐 이런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마케팅이랑 손님들이 찾는 면에서 타로를 추천하는 거고 특히 이제 동양 타로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문에 들어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나이가 40대, 50대, 40대, 50대만 젊어요. 뭐 50대, 60대도 많고 이걸 1, 20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학습 능력을 굉장히 과다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무슨 사주간법에다가 조금, 저기서 뭐 유김 조금, 저기서 뭐 풍수한다고 조금. 이것저것 조금 하다 보면 시간만 5년 10년 금방 가지 실제로 남는 게 없거든요. 하나라도 제대로 팔려면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무슨 과목을 뭐 서너 개를 벌써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기본이 사주고 또 사주를 점적으로 풀이하는 걸 배우고 타로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타로 중에서도 동양 타로 그렇게 하시면 어디서 육임이니 뭐 구성이니 육효니 수리매화액수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겠죠. 물론 저도 다 했었죠. 그렇지만 왜 안 쓰냐? 현장에서는 손님들이 찾는 게 제한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손님은 대부분 여자잖아요. 그 여자들은 보이는 걸 좋아해요. 보이는 거, 그림, 비주얼적인 거. 한자 이렇게 써놓고 쭉 하는 거, 짝대기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 육효한다고 뭐 대나무 이렇게 해서 뽑아보라. 또 주사위 던져라.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비주얼적인 그림이 좋아하거든요. 아니 길거리 간판보다 보세요. 그러면 사주 타로 이렇게 다 써져 있지. 사주 육효, 사수 구정학 이렇게 써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왜 배우고 그걸 안 쓰냐고. 이해되세요? 아니 서점에 가서 어느 학회에서 나온 육효책 거기 한 분은 뭐 이렇게 기자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분도 계속 기자 현업을 하지 육효로 전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현업으로. 아니 그 책을 쓴 사람도 자체로 자기 직업을 갖고 있지 그 직업에 뛰어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학문과 취미는 좋아해도 영업으로서 만약 그 사람이 더 비전이 있었다면 왜 기자를 해 그걸 하지. 이게 수입이라는 면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타로 사주를 하셔야 됩니다. 장명이랑 이제 관상수상을 배우시면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너무 넓히려고 하지 마시고 이 타로를 동양 타로 그다음에 사주를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육효나 구성학 학문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영어 중국어 말고도 뭐 일본어 러시아어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어 수없는 언어를 해도 좋죠. 뭐 다 나쁜가요? 하면 할수록 좋지. 하지만 현실에서 영어 중국어도 못하는데 잘 너무 많은 학문 분야를 끼어든다고 해서 손님이 늘거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손님들은 육회의 육자나 구성의 구자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로 본다고 적중률도 높은 것도 아니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범위를 좁히는 것도 지혜다. 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